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화학 파트가 끝나고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요 단어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쭉 읽어보면 또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쪽, 19쪽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아니고 19쪽, 20쪽이죠. 19에서 20페이지까지 함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생물 다양성과 유지, 지질시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 자, 19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지질시대라는 게 뭐냐면, 원래 시대를, 지질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역사시대는, 인류 문명이 문자로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을 역사시대라고 하죠. 그러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럼 지질시대는 우리 인간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그죠? 인류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대는 이 화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여러 가지 화석들이 있을 건데 그 화석들의 분포와 성격과 특징을 통해서 과거의 지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나가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되어 있죠. 화석은 단단한 뼈나 또는 이 껍데기로 만들어져 있고 또 개체수가 많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묻혔던 게 소실돼 버리면 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개체수가 또 묻히고 소실되더라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야 가능하죠. 또 빠르게 매몰되고 화석화 작용이 일어나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또 지각 변동을 통해서 소실되는 것도 없어야지 남아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저런 거 생각하면 화석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이제 이 화석들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화석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표준 화석과 그리고 또 시상 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화석 그리고 시상 화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표준 화석은 어떤 시대를 나타내는, 시상 화석은 어떤 지역의 환경을 나타내는 화석을 뜻합니다. 시대를 나타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명체가 만약에 특정 시대에만 살고 죽었다. 예를 들어서 공룡은 딱 중생대만 살고 멸종을 해버렸다. 라고 하면 이 공룡이 나타나는 시기는 무조건 중생된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뭐, 그죠? 조개 화석, 완종류 같은 경우는 완종류는 또 고생될 거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그 화석이 발견되면 무조건 고생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표준 화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이제 표준 화석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 화석은 특정 생명체죠. 고사리. 고사리는 어, 따뜻하고 습한 지대에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난 다습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고사리는 온난 다습한 육지. 그죠? 시상화석에는 고사리 적혀 있고 그리고 산호 나와 있죠. 그죠? 산호 같은 경우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리고 조개 같은 경우는 얕은 바다나 갯벌에 조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활엽수가 많이 분포한다라고 하게 되면 활엽수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 해야 되겠죠. 활엽수는 좀 그 비가 많이 오고 습한 육지에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침엽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화석을 발견했더니 활엽수냐 침엽수냐 또는 고사리냐 산호냐 또 조개냐에 따라서 당시 살았던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화석을 우리는 시상 화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세로 쪽은 생존 기간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분포 면적입니다. 그죠? 자, 표준 화석은
짧은 시대를 살아야 되고 분포 면적은 골고루 넓은 곳에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표준화석이라 그래요. 그에 비해서 반대로 오랜 세월 동안에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생존기한 아주 그죠 길죠. 긴데 비해서 특정 지역에만 사는 경우 그죠. 이를 시상 화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선 화석의 종류들 나와 있죠. 고생대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그죠? 공룡, 시조새 사라졌죠, 그죠? 그 다음에 신생대는 화폐석, 매머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는 성캄브리아대 때 화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각 지질 시대별 특징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시대별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성캄브리아대는 당시 따뜻한 기후였대요. 그죠? 말기 때 빙하기가 살짝 추정이 됩니다. 말기 때. 그죠? 그 다음에 화석이 적은 이유는 너무 오래 생명체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지각 변동에 의해서 많이 소실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 대기 중에는 또 산소 기체가 거의 없고, 그러면 산소가 없다 보면 오존층도 없고 자외선이 많이 내려오고 육지나 이런 곳에서는 생명체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 남세균,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런 그 벌레 비슷한 굉장히 작은 생명체겠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살았을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생대는 어때요? 말기 때 여기도 마찬가지 빙하기가 나타나고 그때는 초대륙이라고 해서 육지가 붙어 있다가 중생대 넘어가면서 이게 땅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근데 고생대 때는 이 식물들이 생겨난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기체를 발생하다 보니까 대기권에 산소 기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육지 생명체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대는 이제 육지의 생명체들이 막 가득가득 하겠죠, 그죠? 그래서 동물들은 이 파충류의 전성 시대라고 보고 식물들은 거시식물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신생대는 이제 동물은 이제 포유류, 그다음 식물 같은 경우는 속시식물이 활발하게 나타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선택과 진화 파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진화라는 말하고 변이라는 말하고 이거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변이는 맞습니다, 알겠죠? 변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 내에서 같은 종 내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갈라파고스 군도에 보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먹이와 서식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 발톱 모양이라든가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멧새들 보면 멧새들의 그 부리 모양과 발톱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약간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변이라고 해요. 근데 진화라는 것은 조금 변하는 걸 진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진화의 뜻은요, 종에서 종으로 완전히 넘어갔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에 대한 증거 자료는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시조새가 좀 강력했는데 또 법정 재판에서 시조새는 그냥 조류에 해당된다라고 법정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넘어간 예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윈의 자연 선택설 전체 내용이 맞는 건 아닙니다.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다윈이 생각할 때는 많이 나왔어요. 과잉 생산이죠.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는 일부 조금 변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변이. 근데 여기서 변이라는 것은 이게 후천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천적으로. 그래서 이 변이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뭐 기린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지는 애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이 길어진 거 아닙니다. 길어진 애도 있고 짧아진 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변이가 일어난 애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변이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인정이 되는 부분은 그 짧은 목과 긴 목이 경쟁을 해서 그걸 생존 경쟁이라 그러죠. 생존 경쟁을 통해서 선택받은 애를 자연 선택이라 그래요. 그렇죠. 한쪽은 죽고 한쪽이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과잉 생산 그리고 개체 변이 후천적인 거죠. 그리고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 그림을 보게 되면 기린이 목이 짧은 애와 긴 애가 함께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고요. 그렇지 않고 기린 그림 중에서 목이 다 같이 함께 길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설명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이 경쟁을 했다라는 부분,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가 남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만 인정이 되고 있고 현대 과학에서는 이 부분은 획득 경지는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아래쪽에 이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오히려 3번 파트에 보면 생물이 다양하니까 보존이 쉽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원래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다양할수록 이 생태계나 자연적인 게 훨씬 더 보존이 잘 되는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제 다양한가?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내려가 버렸는데요. 자,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생태계가 다양합니다. 생태계 아래쪽부터 할게요. 생태계가 다양하죠. 뭐 숲도 있고 또 늪지대도 있고 습지도 있고 그 다음에 초원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에 맞게 어떤 종이 다양한 거죠. 종의 다양성,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종이라도 유전적으로 다양하죠. 그렇죠. 똑같은 인간인데 뭐 색깔도 다양하고 민족도 다르고 다양한 형태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유전적으로 이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수록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태계는 먹이 사슬 구조보다는 먹이 거물 구조가 훨씬 더 생태계 유지하기가 훨씬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보존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조금 짧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